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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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이 아까 풀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겁니다. 단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증거가 된다. 자, 단서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과학수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학수사가 뭔지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단서를 모아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그것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대답은 어떤 일부분, 작은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 사건 현장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 유리 조각이라든지, 뭐, 그 사건 현장의 흙이라든지, 뭐, 핏자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범인이 먹었던 음식, 거기 보면 손자국도 있고요. 거기에, 이빨 자국도 있고. 근데 이것을 그냥 뭔가 떨어져 있는 거구나. 범인의 거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범인이 햄버거를 먹었다면 이 햄버거를 결제를 했을 거다. 그러면은 언제 몇 시에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본 그런 직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그 입의 입자국 이빨 자국만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침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침 속에 이렇게 DNA가 있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컵도 보면은 루즈 자국이 묻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손잡이를 대부분 잡고 먹기 때문에 손잡이 쪽에 있는 지문을 우리가 한번 검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찾은 단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력이 첫 번째지만 찾아내지 못한 분석도 못하니까 관찰력이 첫 번째지만 관찰력과 분석력까지 합해져야만 제대로 된 과학수사고 거기에 기억력까지 딱 더해지면은 완벽한 과학수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 현대 과학수사의 시작은 에드몽 로카르라는 분이 창시를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또 나와가지고 뭐 이빨도 닦고 또 뭐 식사도 하고 뭐 옷도 입고 그런 동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딱 와서 그 흔적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언제 그 일어났고 그리고 이불이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불의 흔적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불을 덮고 잤는지도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부터 했는지 예를 들어서 칫솔이 하나도 안 젖어 있고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빨을 닦은 걸까요? 안 닦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칫솔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이빨을 닦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에 조금씩 지식을 더하면은 보이는 겁니다. 그 광경이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마치 CCTV로 찍은 것처럼 아주 뛰어난 과학수사관의 눈으로는 그 흔적만 보고도 그때 벌어진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흔적을 남기는데 범인들은 그걸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똑똑한 범인들은 그 흔적을 막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움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수사관들은 그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과학수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수사는 그러면 왜 필요한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지금 이 사랑하는 우리 딸과 아빠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예측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모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예승이,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승이란 친구고요. 이분도 예승입니다. 그럼 왜 예승이가 두 명이에요? 어린 시절의 예승이고요. 여기는 어른이 된 예승입니다. 그럼 아빠는 한 명인데 왜 어린 시절과 어른이 동시에 있나요? 그 이유는 아빠는 이 예승이가 어릴 때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우리 예승이 아빠가 돌아가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이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실권방의 선물을 여러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이 그 당시에는 우리 아빠가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어도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변호사가 돼서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뛰어난 과학수사관들과 함께 그 사건 현장을 조사해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아버지가 무죄가 됐어도 예전에 잘못했던 그 판결로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슬픈 영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더 슬픈 이유는 그냥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막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입니다. 자, 요 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미디어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임스 베인이라는 이분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35년 동안 이분이 한 20대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서 이 젊음을 모두 버리고 3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 이분의 인생을 누가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죄가 없다라는 걸 밝혀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과학수사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과학수사관이 밝혀냈기 때문에 35년 만이라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얘기한 거는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과학수사에 힘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좋은 친구는 이분의 두 마디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바로 뭐죠? 바로 과학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기사가 세계로 퍼지면서 과학수사라는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이 불타는 분들이 나도 과학수사관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과학수사관은 못 되지만 나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투자해주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이때부터 과학수사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학수사관이 되고 싶어요. 진짜 범인 잡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다 풀어주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과학수사관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과학수사관이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 중요한 공부가 있다면은 바로 의학입니다. 의학. 그럼 의학이 무엇이냐? 의학이란 사람의 몸과 관련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몸을 이렇게 해부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치료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몸과 관련된 일들이 바로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의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학사관들이. 그 이유는 범행이라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사람을 상대로 하지 동물을 상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동물을 상대로 하는 범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또 심한 경우는 크게 다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겨요. 유괴를 당하거나.
그리고 범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뭐 손톱이 빠지던지 아니면은 뭐 땀방울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뭐 피부 조각이라든지 뭐 침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머리카락 이런 걸 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단서를 분석해서 범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사라고 하면 법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 분야가 다 사람 몸과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신체, 치아, 뼈, 신속의 곤충, 인체의 분비물. 그런데 하나 인체와 관련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 컴퓨터학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컴퓨터로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막 인터넷도 있고 막 다양한 그런 루트로 컴퓨터를 통해서 막 사기도 막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과학수사반도 있습니다. 막 증거를 막 지우려고 할 때 그걸 막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증거를 살린다든지 하는 이 분야도 과학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사람 몸은 잘 모르는데 컴퓨터는 정말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은 과학수사관으로서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